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환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정부는 후진국에 900만 도즈의 백신을 금주에 배포합니다. 둘째, 코비드-19 장기 환자가 생기는 원인 파악에 다가섰습니다. 셋째, 문 정권이 자랑하는 남북 통화선 연결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라고 외신들이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영국이 이번 주에 가장 취약한 국가에 900만 도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중반까지 1억 개의 잉여 잽을 기부하겠다는 정부 약속의 첫 번째 선적입니다. 첫 번 선적분은 케냐, 자마이카 등 연방 국가에 배포됩니다. 이어서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보내질 예정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지난달 G7 회담에서도 저소득 국가들에게 백신 제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92개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20%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진정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이는 110억 회 분량이 필요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리려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미국과 영국의 백신 제공 약속을 접하고 관대한 발표를 환영하지만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빨리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박스를 통한 분배는 지난 봄 대규모 발병 증가에 당황한 인도 정부가 백신 수출을 중단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유통 문제도 발생했으며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폐기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코비드-19 장기 환자가 생기는 원인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은 환자마다 다른 고통을 받는 이유와 치료법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코비드-19 환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소수의 바이러스 환자는 증상이 장기화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회복되거나 무증상인 이유에 대해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과학자들이 앱스타인 바이러스, EBV와 같은 잠복 질병의 재활성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입증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BV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구의 약 90%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문 정권이 자랑하는 남북 통화선 연결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북한의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의 소리방송 B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북한이 한국과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통신 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over the past few years, occasionally tried to use the Blue House in South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lue House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ny flexibility in the U.S. position and to try to get Seoul to put some pressure on Washington to ease its conditions for re-engagement.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사안은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라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be reading this as a green light that Kim Jong-un is hoping to resum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 see this more as, something that's more like a one-off kind of incident, perhaps. It's too early, I would say, to speculate about the nuclear issue.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의 통신선 재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을 떼어놓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rhaps it signals a greater willingness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but it could also mean that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dividing South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The North,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has strongly criticized South Korea for not showing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전화선을 재연결한 것은 무슨 케이블을 새로 깐 것도 아니고 그동안 스위치를 내려놓아서 남쪽 실무자가 전화를 걸어도 신호가 가지 않는 상태였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화가 났다는 표시를 남한에 한 것인데 그걸 애걸복걸하여 스위치를 올려놓았다고 양쪽에서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젠 미국도 우리가 알던 옛날의 어수룩한 엉클샘이 아닙니다. 두 개의 간교하고 간악한 레짐을 꿰뚫고 있습니다. 퍼주고 싶어서 안달난 남한과 무엇이든 얻어먹어야 연명할 수 있는 북한이 불어대는 아리랑나발에 미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퇴임과 신임 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한 두 유엔 사령관에게 용산기지를 빨리 비워주고 전작권 반환을 서둘러 달라는 문재인의 말에서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